안녕하세요. 파산과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연예기획사의 허상을 쫓다가 파산면책, 파산에 이른 젊은 여자분의 사례입니다.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기획사 사장한테 쏘아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주고 결국은 대표이사도 파산에 이르게 되고 채무자도 또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91년생 여자입니다. 2008년 11월 달에 이제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월 10일이 제1회 기일이었습니다. 환가 사건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 가해자가 파산 및 파산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배당되는 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지만 최종적으로 뭐 배당할 건 없고 오히려 채무자 및 같은 피해자인 친구는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서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단 형사 고소는 해놓은 상태에서 면책을 시킨 겁니다. 채무자는 2013년에 14년 아르바이트로 피자헛이나 편의점 등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문제의 시발은 2015년에 2018년 사이에 땡땡땡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연예기획사입니다. 연예기획사. 말이 매니저지 사실은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신분이 많은 직원. 월 수입 120만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무직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직원으로 적은 월급이지만 다니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2017년 2월 재직 중 땡땡땡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가 법인 명의 대출이 어려우니 채무자와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채무 및 세금 연체를 해결하면 다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7년 3월경 6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 해자 계좌를 송금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해 파산 신청 이름. 최근 이 회사 대표도 파산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음. 그래서 이제 채무자 및 친구는 이 사기죄로 이 대표를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사실상 채무자는 이 당시에 이 6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사기가 되느냐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대표의 말을 신뢰를 해서 그거를 회사 계좌로 일단 법인 자금으로 한 다음에 법인이 채무 및 세금 연체를 해결한 다음에 대출 받아서 주기로 그 대출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이 아마 대법체에서는 채무자를 형사고소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채무자가 회사 대표를 형사고소해서 아마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있고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고향에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연명을 하고 계십니다. 파산 채권은 총 4,300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런 데서 이제 채무를 이제 진 겁니다. 유진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OK저축은행, 리드코프. 여기서 이제 한 300에서 1000 정도 사이로 대출을 땡긴 다음에 바로 회사에 송금한 거죠.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아버지가 준 주택 임대차 보증금, 전셋집 얻으려고 준, 월세집 얻으려고 준 5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없고요. 부친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승용차도 있고, 승용차 2대에, 그 다음에 경남 무승군에 토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차량은 좀, 신차는 200, 구형 차량은 400,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4,500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친과 모친이 함께 식당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고유의 재산으로 보고 채무자는 이제 뭐 나이가 어리죠. 91년생이니까 27살 27살 때 이제 파산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 채무는 면제해주고 결론은 이제 최종적으로 채무자는 면책됐습니다. 뭐 이게 과연 면책을 해줘야 될 사안인지 논의는 많습니다. 아마 채무자가 좀 믿었던 대표한테 사회 경험이 없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표의 말에 쏘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출 경위를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2015년부터 엔터테인먼트에서 걸그룹 매니저로 재직을 했습니다. 2017년 2월 대표가 사회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채무자가 먼저 대출을 받아 업무 자금을 빌려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저축은행에서 총 1,300, 1,000 대부업체에서 400, 1,000 3원 등 총 5,21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에 대표에게 5,2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같이 사는 이 친구도 7,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억 2천이죠. 이 대표의 어떤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하고 친구도 파산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단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어요. 이게 아마 이 대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이미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회사의 어떤 이 당시에 자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받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간단하게 다 이 채무자도 이제 면책이 됐습니다. 면책이 됐고 이 동거녀도 아마 동거 같이 산 친구도 파산 면책을 했으면 아마 면책이 됐을 것 같고요. 이 대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도 아마 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이 채무자에 대한 사기 사건은 혹시 형사처벌이 되면 면책이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나중에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안은 어떻습니까? 91년생이면 파산 선고가 2018년에 있었습니다. 만 27세입니다. 직장생활 정식 만약에 엔터테인먼트에서 1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15, 16, 17 3년차 직장인이 대표이사의 말을 듣고 그걸 신뢰해서 아마 이제 3년간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면서 아마 그 연예계의 어떤 실상 흔히 말하면 이제 한 방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어떤 행사의 규모라든가 그 걸그룹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했을 때 채무자가 오판할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대표의 어떤 대표이사한테 직원과 대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친구까지 그 내면적인 어떤 인간적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표면상만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 파산 면책 제도로 구제는 됐죠. 그럼 이 사회적인 어떤 손실은 있었죠. 이 채무는 부실채권이 되고 결국 이제 뭐 금융권이 떠안아야 될 채무가 됐는데 채무자가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보고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추후에 다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좀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 20대잖아요. 그쵸? 이제 올해 30인데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쉽게 파산 면책에 의존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